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강좌 제5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법령 5강 부동산 등기법의 3장, 4장, 5장 부분 이거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 보면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만 등기 절차 강론 1, 2에 있는 거를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나머지 등기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헤매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유형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전 등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계약. 이건 늘 누누이 강조했죠.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뭐 이런 계약에 의한 거,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수용.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그냥 공공기관이 수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럴 때는 등기 의무자, 즉 소유권자가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보듯이 원시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원시 취득을 하면 소유권 그 등기부를 일일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불편을 없애려고 실무에서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이전 등기. 세 번째, 계약, 토지 수용, 상속. 예,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재산 내가 물려받는 거니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유증. 예, 유증. 유언으로 증여한다고 그런 거예요. 집 같은 거, 땅을. 그런 사망한과 동시에 유증이 되니까 그럼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이 나고 증여받을 사람하고 같이, 수증자하고 같이 공동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 등기 신청을 하면 되고, 5번째는 바로 진정 명의 회복. 자, 진정 명의, 진짜 이름이란 얘기야. 진짜 소유자란 얘기야. 진정 명의 회복. 회복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짜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기부에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가만히 보세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냥 다 일정해. 근데 요거만 좀 달라.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요 진정 명의 회복을 수험생이 조금 헤매요. 그리고 또 하나, 상속에 의한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하고 그거 좀 헤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에 신청하는 등기가 있어. 동시에 신청하는 등기.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 이 2개, 하나는 바로 그 유명한 환매 특약 등기라고 그래. 환매 특약. 환매를 특별히 약속하는 등기야. 등기. 또 하나는 내 자산을 좀 관리해 주시오. 아니면 처분해 주시오. 신탁,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탁 등기. 이 등기들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따로 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에 의한 상속 등기라고 하죠. 자, 상속 등기. 그리고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다른 개념이에요.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서 물려받는 거예요. 이건 법률 규정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요건으로서만 되는데,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버지가 누군가 맺었어. 사든 팔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으로서 아버지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들한테 신청하는 공동등기야. 즉, 이거는 법률 행위야. 자,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이 개념만 알면 나머지는 다 쉬운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을 모르니까 상속 등기인지, 상속인의 등기인지, 말 갖고 헤매는 거야, 말 갖고. 말뜻만 정확히 하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속 등기에서 등기는 내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 내가 물려받은 건 당연한 거고, 팔려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서 처분 요건이야, 등기가. 처분 요건. 자,
자,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대신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일 뿐이야. 이건 공동 신청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됐냐? 이거는 성립이면서도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이야. 이건 처분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기도 해요. 등기를 해야만 물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등기 원인이, 이건 등기 원인 상속이야. 상속. 등기 원인이. 그러나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뭐다? 이거는 상속 이외의 상황. 상속이 아니라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 매매를 했다든가 증여를 했다든가 이런 법률 행위가 등기 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뭐 이런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등기 원인 서면이 상속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 죽기 전에 뭐 준 것도 없고 그냥 자동 상속이 되니까 등기 원인 서면이 있다 없다. 이건 없어. 원인 서면이 없는데 여기는 등기 원인 서면이 있다.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게 바로 해당이 되는 거야. 계약서 등. 지상권 설정 계약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서. 매매를 했으면 매매 계약서. 등기 원인 증서가 없고 여기 있고. 자, 그리고 신청인. 이거는 상속 등기는 상속받은 내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 단독 신청. 물론 상속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어도 등기 권리자만 있지 의무자가 없잖아. 등기 권리자가 한쪽만 하는 건 다 단독이야. 여러 명이 해도 단독인 거예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는 공동 신청이고 등기 권리자만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숫자에 현혹이 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쪽은 상속인에 의한 거가 법률 행위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동 신청이 됩니다. 공동 신청.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필증이란 등기 필증 또는 인감 증명 같은 거. 첨부하나 안 하나? 이건 뭐 상속 등기 원인 증서가 없는데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런 거니까 이건 당연히 등기 필증이나 인감 증명서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정리를 하고 자, 다음은 수험생들이 제일 헤매는 것 중에 하나인 진정 명의회복. 요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진정 명의회복은 진짜 명의자가 이제 자기 등기를 회복하는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내 거다라고 말을 감히 못해. 이거는 감히 못해.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맞는데 왜 그런지 이제 보자고요.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언제든지 내가 받아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야. 자, 원래 갑의 땅이야. 자, 갑의 토지. 등기부에 갑이라고 돼 있어. 근데 갑도 모르는 사이에 을거로 돼 있어, 이게 지금. 자, 을이 사기꾼이야. 위조했어.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를 해갖고 등기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을이 등기하자마자 이런 애들은 오래 안 갖고 있어. 바로 팔아먹어. 사기꾼이 왜 오래 갖고 있어, 걸리려고. 병에게 팔았어. 병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정에게 팔 수도 있어, 계속. 자, 이렇게 바뀌었어도, 여러 명이 바뀌었어도, 이 땅은 누구 거다? 갑의 거야. 갑의 거, 이 땅은. 진정 명의자가 이 사람. 이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은 올라있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권리가 없다. 진정한 권리자는 이 사람이다.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명의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 명의 회복. 그게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법에는 공동 신청하면 돼. 아무리 그 이전이 많이 됐어도 이 병과 갑을 등기 권리자로 하고 새로이 등기 진정한 권리가 없는 사람하고 등기 의무자로 해서 이전을 받으면 돼.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이전 등기는 공동 신고죠. 공동 신청. 그런데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거 순수하게 주겠어? 절대 안 줘. 왜? 을한테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이게 주택이라면 자기 재산 평생 1억 번 주고 산 건데 너 당신 같은 거 주겠냐고. 안 줘. 갑 입장에서 눈 뜨고 당했잖아. 어떻게든 받아와야지. 대부분 이 경우 이거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나 공동 신청하는 걸 한 번도 못 써. 다 판결을 받으러 가. 그래서 자기 거라는 걸 증명을 받아. 그럼 판결서 갖고
이번엔 등기소 가는 거야. 등기소 가서 그 판결서 내고 병으로부터 갑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 순서가. 그러면 판결문 갖고 갈 때는 병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지. 판결문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 그리고 인감증을 다 대신해. 판결문 갖고 가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 신청이에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단독 신청이야. 절대 이쪽에서 순수하게 응하지 않아.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을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들어봤어요? 점유한 지 10년 되면 내 거야. 을이 5년을 점유했어. 그리고 병이 5년을 점유했어. 등기부상. 그 합치면 몇 년? 10년. 그러면 이 사람 거야. 판결 받으면 100% 깨져, 갑이. 그럼 이 사람 거야. 가지라고. 이전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런데 하루 차이든 뭐든 10년이 안 돼. 4년밖에 안 갖고 있었어. 그럼 9년이잖아. 등기부에 다 기록이 나오잖아.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해갖고, 언제 이전해서, 현재, 판결, 소송을 제기한 날이 며칠인지, 날짜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이건 9년이야. 그러면, 10년 등기부 취득 시효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소유권이 없다. 그럼 누구 거다? 갑의 거다. 그럼 판결 승소.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야. 자,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진정 명의 회복의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넉넉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빨리 가서 찾아와야지, 빨리 가서. 왜? 자기 건데도 뺏겠는데도 몰라. 그럼 자기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법률은 권리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취득시효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남의 땅이면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면 등기하면 내 땅이고, 부동산 등기부상. 이 사람이 뭔 죄가 있어, 솔직히. 병이 을한테 속은 죄밖에 없어. 근데 을한테 속은 것도 등기부에 을 거라고 돼 있잖아, 등기부에. 을 거라고 돼 있어. 이 사람이 뭐 사기꾼도 아니고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등기법은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런 사건이 잘 안 돼. 85년 이후로, 84년, 그 등기부가 정리되고 이후로는 이런 사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다 70년, 80년 그때 터졌던 사건들이고, 지금은 등기부가 다 전산 처리돼갖고 이런 일이 거의 발생을 안 해요. 안 해. 그러나 이럴 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게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렇지만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가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판결에 의해서 대부분 판결로 가. 대부분 순수하게 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공동신청하면 좋겠지. 그러나 병의 입장이라면 끝까지 버텨야지. 10년 넘었다고 우겨야 되고. 근데 등기부에 다 나와. 우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려면 갑은 소송비용 내야 돼요. 소송비용. 돈 많이 들어가요. 정신 차려야지, 자기 거면. 자, 이번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에 신청하는 환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좀 비교해 볼게요. 두 개를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는 개념만 잡으면 돼. 자, 환매 특약은 나중에 내가 도로 사오는 거야. 신탁 등기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신탁 등기한 그 신탁 계약한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가 주로 처분을 하든가 관리를 하든가, 그 개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갑시다. 자, 이쪽은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고, 이쪽은 신탁 등기라고 적고, 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자, 신청은 동시에, 두 개 다 신청은 동시에 하지만, 신청서가 여긴 별개야. 이게 핵심이야. 환매 특약은 신청서가 별개고,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가 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신청서하고, 거기다 그냥 써. 그래서 동일해. 부동산 등기법상은 동일합니다. 물론 신탁법상은 따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신탁법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재에는 내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참고하시라고. 자, 이렇고. 두 번째, 등기 방식.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청서는 별개지만, 등기 방식은, 여기는 부기등기, 여기는 주등기예요. 그러나 지금 뒤로 좀 미룰게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자, 신청서를 별개로 쓰고 신청 동일하게 쓰니까 첨부서를 먼저 보자고요. 등기필증.
인감증명. 여기는 별개야. 별개란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게 다 들어가니까 따로 판매 특약 신청서에는 첨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다 첨부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동일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첨부가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첨부를 해야 돼. 등기 필지나 인감을 여기는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첨부할 필요 없어. 왜? 따로 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개념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하냐? 이건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건 주등기입니다. 두 개 다 순위권은 똑같아. 부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갑부잖아요. 갑부. 울부는 소유권 이해 권리고. 자, 등기부 갑부에 1번 소유권 보존. 자, 2번 지금 소유권 이전을 했어. 소유권 이전 환매 등기하면서.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순위번호 그대로 따오고 부기 번호 넣어주고 판매 특약 등기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쪽 주등기는 뭐냐면 주등기는 1번은 똑같아. 소유권 보존. 자,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3번이 아니라 그 번호 그대로 가져가. 그 번호 그대로. 2번. 번호는 똑같다는 거야. 번호는 다르지 않고 순위는 동일해. 그런데 여기다 따로 신탁등기라고 표기를 해. 그리고 신탁원부 몇 호. 신탁원부에 다 신탁이 가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번호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된 번호가 들어간 건 주등기, 부기에서 들어가니까 여기는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가등기 같은 경우, 가등기 설정이 가능한가? 가등기 미리 하는 거야, 미리. 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가 신탁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일하지만 동일한 거 안에 가등기, 신탁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환매 특약은 동시에 되고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여기는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이전 등기, 다른 사람에게 신탁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거, 이전하는 거는 가능하다. 요게 환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의 핵심이에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기간의 처분은 둘 중에 하나에 각하를 하든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 등기할 게 아니라고 각하한다고 그래. 몰리는 거를. 자, 등기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처분한 게 둘로 나뉘어. 하나는 등기관이 각하 처분이라고 그래. 안 해. 나 이거 등기 안 해. 그렇게는 안 하지. 나 등기하는 게 아니라 각하 결정 문서로 주죠. 문서로 등기를 각하한다. 그래서 각하. 그리고 또 하나는 등기를 실행한 거야. 등기해버렸어. 등기를 실행했어. 등기 실행. 둘로 나뉠 거 아니에요. 둘로 나뉘면 이의 신청을 이제 하는 거야. 각하 먼저 이의 신청을 보잖아요. 각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의 신청. 자, 각하를 했으면 뭐 하라고 이의 신청하는 거야. 등기하라고. 등기하라고. 기재하라고. 기재라고 편하게 낫겠군요. 쓰라 이거야. 등기를 써. 등기를 올리세요. 기재하세요. 기재하라고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 신청은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 원칙상. 근데 이의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요건 등기소에 제출을 해. 자, 이의 신청은 원칙상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고, 법원. 그러나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예,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등기 각하한 경우에는 그럼 누가 이의 신청을 하냐? 요거는 오로지 당사자만이 가능해. 당사자. 등기 신청에 당사자만 하고, 아직 등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해 관계인은 할 수 없다. 등기 당사자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보면 등기관이 조치를 해야 돼. 조치를 하는데, 자, 먼저 등기소로 제출을 하니까 등기관이 볼 거예요. 등기관이 봤는데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이의 신청한 게 맞다 이 얘기야. 그러면
등기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즉 기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이걸로. 더 이상 이의 신청 없잖아. 기재를 하면 되고 했는데 등기관이 볼 때 이유가 없어. 등기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자, 이유가 없으면 요때가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냐. 도로 야 이의할 게 없어 하고 돌려줘. 그게 아니라 법원에 한다고 그랬잖아. 이때 법원에 가는 거예요. 자,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를 해야지. 그 이의신청서를 서류 첨부해 갖고 송부를 해. 그러면 법원으로 오는 거예요. 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으로. 자, 법원으로 오면 법원이 볼 때 등기가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거냐. 결정이라고 그래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게 급한 거야. 진짜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결정 내리기 전에.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게 급한 거면 일단 가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등기 명령을 내리고 이제 결정을 했어. 이건 결정 전이고 이제 결정을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지. 여기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뉠 거야. 이유가 있으면 기재하시오. 기재 명령이에요. 기재 명령을 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가 없으면 기재할 게 아니야. 그 이의신청 네가 잘못한 거다 해서 그냥 통지만 하면 돼요. 이건 기재할 거 아닙니다 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도 하고 등기관에게도 통지해요. 그러면 등기관은 가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기재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역시 이의신청합니다. 자, 이때 이의신청은 등기가 된 거니까 등기하라고 신청하겠어. 말소하라고 신청하겠어. 말소. 등기 이미 된 거는 어떤 걸로 하시오 할 수는 없고 말소해서 폐쇄 등기부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른 등기라면 그 부분만 말소해라 이거야. 자, 이런 경우에 등기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해. 어떤 경우?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야. 딴 등기소가 하는데 왜 당신이 등기관이 등기를 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그리고 유치권 같은 거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등기한 경우 그것도 이의신청이 가능해. 그러나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자, 당연무효가 아니야. 상대적 무효야. 뭐 좀 약간 고치면 돼. 그런 것들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거 이의신청을 못해. 자, 그러니까 당연무효이니까 이런 건 객관적 무효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아닌 사람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때는 당연무효가 아닌 건 상대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의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져. 자, 지금 당연무효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무효에서 했는데 똑같아. 등기관이 봤을 때 이유가 있어. 또 아니면 이유가 없어. 이의신청한 게. 이유가 있으면 말소하면 되는 거야. 말소 본인이 그냥 등기에 직권 말소를 해주면 돼. 말소를 해주면 되고 이거 끝나. 이렇게 이의신청.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이유가 없어. 아까하고 똑같아. 상황은 반대지만 그러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 지방법원. 자, 이게 아주 급해. 등기를 이미 실행을 했지만 말소를 해야 되는 게 급하면 법원에서 결정 전에 무슨 얘기를 하면 말소 취지의 부기등기를 해. 부기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 촉탁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비송사건으로. 자, 그런데 결정 확인 전에 있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야. 이유가 있다라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이유가 없다야. 그럼 이유가 있으면 아까 말소하듯이 말소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말소. 그러면 등기관은 말소 명령에 의해서 그 등기를 말소하면 돼. 해당 등기를 말소하면 되고 이유가 없으면 똑같아. 통지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인에게 당연무효인데 이의신청인에게 이거 등기 제대로 한 거라고.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고 등기관에게도 통지합니다. 만약에 부기등기가 돼 있다면 그 부기등기 말소하면 되게 등기관이. 이 등기가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 가등기 명령, 기재 명령, 부기등기 명령, 말소 등기 명령.
딱 보니까 등기 신청에 예외 사항이 있었죠. 예외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 그 법원에 의한 명령 4가지가 이거예요. 등기명령, 기재명령, 부기등기명령, 말소등기명령.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자, 오늘 아주 깨끗하게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문제 5강 이의신청까지 싹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시법령을 공부하면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말뜻 자체를 이해 못해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용어에서 기본 강좌 3번 정도 봐주시고, 우리 만화공인 중에서 최소한 만화 부분을 3번 이상은 봐주세요. 그러면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정규 강좌를 좀 신청해서 정규 강좌를 좀 봐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그동안 부동산 공시법령 용어에서라고 기본 강좌 저와 같이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 합격한다는 자신감과 나는 올해 꼭 합격한다는 절박함 2개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올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기본 강좌 파이팅!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